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평안병사 자리를 둘러싼 이제 관직과 염치라는 부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와 좀 유관한 그런 이제 관직 자리를 둘러싼 싫은 자기가 맡기 싫은 관직을 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찬술이라는 인물이 이제 함경도 북병사, 함경 북도 병마절도사 자리를 회피하다가, 비교적 노른자의 관직이었던 평안병사는 또 넙죽 받았던 그런 사례를, 정찬술의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꺼리는 고을 사또를 피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63년, 영조 39년에 5월에 고창, 전라도 고창이 있죠. 고창의 현감 윤수태의 사례입니다. 지방의 관직의 어떤 수령이라든가 그런 이제 지방 관직에 임명이 되면, 그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관원은 일단 국왕에게 사은숙배라는 걸 합니다. 사은, 사는 이제 사례하다, 인사하다,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 그런 뜻이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사은, 숙배, 그리고 엄숙하게, 공손하게 배례, 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이제 왕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공경히 배례를 하는, 절을 하는 의식, 이걸 이제 사은 숙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직을 받으면 이 사은 숙배를 하고 내려가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만 이렇게 사은 숙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에 있는 선배 관원들에게도 두루 인사하고 가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의 뭐 감사라든가 수령이라든가 한 명 임명이 되면 이렇게 한번 인사 쭉 하고 가느라고 한참 걸려요.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폐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관원을 모시러 지방에서 또 그 노복들도 올라오고 걔들이 또 서울에 지체하면서 머무르는 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늘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급히 부임을 해야 된다거나 왕이 이제 급하게 내려가라라고 이제 명을 내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다른 관원은 몰라도 최소한 꼭 찾아뵈야 되는 관원들이 있어요. 그건 일단 대신들, 즉 정승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대신은 꼭 찾아뵈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사 관련 기관의 당상관, 즉 이조나 병조. 그러니까 문신 같으면, 문관 같으면 이조, 무관 같으면 병조의 관원, 대신 당상관들, 예를 들어 이조 판서, 이조 참판, 이조 참의, 그런 고위 관직자들은 꼭 차례로 들러서 만나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윤수태는 이러한 예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대신들이나 정승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고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급했나 보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관행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창은 지금이야 선운사도 있고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풍천장어 먹을 것도 풍부하고 되게 이제 아주 관광지로서도 이름난 고장입니다만은, 그 당시는 상당히 척박한 고을로 알려져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다, 이런 걸 척박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을 자체가 좀 가난한 고을이다, 그렇게 인식이 됐고요. 이 윤수태가 이렇게 관례에 벗어나서 내려간 사실을, 이 척박한 고을을 피하려고, 왜? 인사 안 하고 내려가면 이제 당장 말이 나오니까 아마 고의로 범한 것으로 다들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이 들끓게 되니까 영조가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교체해주면 본인이 가기 싫었던 청을 그대로 들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양을 보내는데, 유배를 하는데 원래
부임하기로 돼 있었던 고창을 유배지로 해서 정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창이 배소, 즉 귀양지가 돼서 고창에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 사또로 갔을 수 있었던 고창에 귀양자, 그러니까 유배자의 신세가 돼서 가는 거죠. 그 수령으로 부임하려던 고을에서 이제 귀양자 신세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영조가 약간 이런 고을을 선택해서 우리 체리피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관직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일벌백계 한다는 의미에서 윤수태를 그렇게 징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수태 입장에서 좀 황당했겠죠. 수령으로 부임하려고 내려가다가 그 지역에서 바로 귀양자 신세가 됐으니까 아무튼 그러한 예를 통해서 이렇게 그 벼슬을 피하려는 것, 그런 어떤 행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려던 그런 습속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해, 또 공교롭게도 같은 해 있었던 일인데요. 심국현의 사례입니다. 심국현. 1763년 5월 흥양현감 심국현의 경우인데요. 흥양은 이제 역시 이제 전라도 남부, 지금은 이제 전남이죠. 뭐 장흥 있는 이제 그 지역이죠. 흥양의 현감 심국현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애초에 뭐 부임은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에 아마 흉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흉년이 들었을 때 수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진휼, 즉 어려운 자들을 구휼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구휼미 같은 것들 좀 부자들한테 거두어서 나눠주고, 뭐 거린들 같은 경우를 잘 모아서 뭐 죽도 끓여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율에 해당하는 이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좀 안 나오게 하고 아니면 덜 나오게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진율 정사가 벌어지면 이제 중앙에서 이제 암행어사가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각도에서 어느 고을은 이런 걸 어떤 수령이 진율 정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다 평가해서 올립니다. 흥양은 그런 진율 정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심국형은.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가 임금에게 이제 장계를 올려서 복을 하니까 이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국현에게는 그 반숙나, 반쯤 그 익숙한 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길든 말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무슨 큰 일을 치렀을 때, 무슨 뭐 큰 의식을 치렀다거나 하면 이 위로부터 이제 대신들, 의정으로부터 이제 미관 말직까지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큰 상전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포상은 이제 안구마라고 해서 안장을 갖춘 말. 그래서 안장까지 포함해서 아주 좋은 말을 내려주면 그게 가장 좋은 포상이고, 그 다음이 숙마, 익숙한 말이다 해서 길든 말, 좋은 말이고, 그 다음이 이제 반숙마, 그러니까 심국현에게 주었던 이제 그 약간 길든 말, 그 정도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포상이 이제 망아지, 아마라고 해서 어린 말, 망아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 등급으로만 보면 세 번째 등급 반숙마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하사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런 그 말이 아니라 뭐 다른 그런 이제 그 물품으로 이렇게 상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 반숙말 받을 정도로 이제 흥양현감 심국현은 이제 그 표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의 심국현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국현이 어쨌든 이제 업무 때문에 그 가명에 갈 일이 있겠죠. 그 당시 전주에 있는 가명으로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마는 뭐 여러분 뭐 가마 탈 수 있지 않느냐 했지만, 가마는 이 관원들이 가마 타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 한계가 있어요. 어느 등급까지는 가마를 탈 수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이고, 또 가마도 뭐 어떤 가마도 또 등급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수령이 가마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은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명에 가면서 버젓이 가마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아, 내가 이제 진율정사도 잘 맞췄고 상까지 받았으니, 아,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가마까지 버젓이 탔으니 나를 교체 안 하고는 못 빼길 것이다. 그러니까 딱 징계받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것으로 영조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괘씸한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으니까 딱 교체될 정도의 잘못을 범했다고 영조가 생각을 합니다. 그 뭐예요? 결국은 나 교체해 주세요. 나 이렇게 건방을 떨었으니까, 건방지게 했으니까 날 좀 교체해 주세요라는 시그널로 영조는 받아들입니다. 지난번 케이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지난번에는 이제 윤수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를 안 하고 이제 내려갔던 건데, 이번에는 진율정사까지는 잘해서 표창을 받았지만 가마를 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교체해 달라는 뜻인데, 교체해 주면 신국효는 자기 뜻을 이룬 게 되지 않습니까? 말도 탔고, 상도 받았고, 자기가 머무르기 싫은 고을에서 이제 교체까지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일거양득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 심국현에 대한 처벌도 지난번 윤수태와 똑같은 처벌입니다. 흥양에 바로 그 지역에 정배, 즉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심국현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거기서 성과도 이루고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영광스럽게 교체돼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후사를 도모하려는 그러한 이제 의지였는데, 자기가 어제까지 사또로 있었던, 수령으로 있었던 흥양에서 귀양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때는 이제 관직을 뭐 받거나 사양하거나 나오거나 물러가거나 할 때 이 염치나 법도를 상당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길 경우는 상당히 이제 엄한 징계나 처벌이 있다는 것이죠. 즉, 특히 이제 사사로운 자기 사욕을 뭐 취하는 그런 것들이 좀 노골적일 때, 그것은 이제 그에 따른 엄한 이제 처벌이나 징계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의 하나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